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소주성 정책이라는 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거기에 속아가지고서 그야말로 집값은 폭등하고 경제는 폭망하고 문재인이 우리가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빚은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지만 600조에서 1000조가 넘는, 지금 1100조 정도 됐죠. 이자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수치입니다. 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빚 더 줘도 된다. 지금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빚이 오히려 적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말이죠, 빚을 늘렸습니다. 근데 나라가 빚을 지면 말이죠, 결국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라 해서 왜 계속해서 잘 살고 싶지, 한때는 세계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세계 5위 또 4위까지 올라갔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생산은 없는데 소비만 했기 때문에 돈만 퍼주고, 그리고 실제로 생산 시설을 만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경제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럼 소주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이 문재인이 정말 사악한 놈이라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 뭐냐? 가게에 돈을 주겠다는 거야, 돈.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걸 쓸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럼 쓰면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냐는 거야. 장사가 잘 되면은 그러면은 경제가 또 성장할 거 아니냐는 거야. 이따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럼 가게에 돈을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공짜로 많이 풀었잖아요. IMF 아니죠.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서 돈 많이 풀었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 이런 얘기 하면서, IMF도 더우니 어려우니 이런 소리 하면서 돈 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돈이 생길 거니까. 그럼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무슨 정책을 썼냐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이 임금을 올리는 것이, 미국 같은 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6%밖에 안 돼요. 자영업자 비율이.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도 자영업자하고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명 데리고 2명 데리고 5명 데리고 자영업하고 있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임금을 올려버리니까 1명 쓰던 사람이 직원을 안 쓰게 된 거예요. 2명 쓰던 사람은 또 1명으로 줄인 거야. 근데 임금은 임금대로 오르니까 이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사람을 줄여야 되고, 사람을 줄이니까 가게는 규모가 쪼그라들고, 즉 자영업자를 망하게 만든 거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임금을 급격히 올림으로써 그 다음에 일도 또 많이 줄여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말이야, 노는 날 많이 만들고 어쩌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다 커피점이고 다 식당이고 다 그렇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영업자가 망가진 거야. 그럼 자영업자가 돈이 없잖아. 아니, 돈을 줘가지고 쓰게 만든 다음에 자영업자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써? 자영업자가 망가지니까 이 문재인이가 하려던 소득주도 성장이 안 된 거야. 소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소득을 줘가지고 늘려가지고 돈을 쓰게 만들고, 돈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이게 완전히 실패한 거야. 이걸 실패하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통계를 조작한 거야. 이거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통계를 조작해가지고서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한 것처럼 꾸민 거야. 또 하나,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좋네? 그럼 나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겠네?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자영업자들이 안 쓰는데, 고용을 안 하는데, 이 고용을 안 하니까 오히려 돈을 벌어야 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돈을 사실상 못 버는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실업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마저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또 이제 근로시간을 줄여버렸잖아. 근로시간을 줄여버려가지고서 근로시간 많이 하면은 벌 준다 어쩌고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일을 더 하고 싶은데도 일을 더 하지 못하는, 즉 잔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실질 소득이 사실은 줄어들어 버린 거야. 그전에는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면 뭐해. 나는 그전에 잔업해가지고 300만 원 벌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근로시간을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1시간당 노동 임금이 올라가 버리고, 너무나 올라가 버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얘기할 때는 야 뭐 지금 뭐 일은 조금하고 뭐 최저임금 올리고 뭐 그래가지고 뭐 시간당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래갖고 돈 벌어주게 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어요. 잠깐 번쩍했다가 바로 폭삭했다고. 그러니까 또 통계를 조작한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기만 생각한 거야. 내가 통치하는 5년 동안에는 마치 모든 경제가 잘 됐던 것처럼 고용이 늘었던 것처럼 이따위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자영업자를 폭망시키고 노동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 문재인 정치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가식, 형식만 치우쳐가지고 실질을 보지 못하니까 경제도 모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옆에 있는 놈도 그렇고 김현미와 같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 김현미하고 문재인 사이에는 어떤 묘한 또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서실장인가 뭔가 문재인이가 그 당대표 할 때 그걸 했던 자가 김현미야. 김현미 그 쌍판대기를 생각해보면 약간 묘한 그런 게 느껴질 거야. 그게 일산에서 뭐 국회를 한 건데 그게 자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는지 5년을 이거한테 맡겨놓은 거야. 아니 잘못하면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동산 값을 잠다르면서 무려 25번 6번 조치를 취했는데도 못 잡고 부동산은 폭등시킨 거야. 그럼 부동산은 왜 폭등을 시켰느냐. 참 진짜 이게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임대차 3법이다 뭐다 무슨 법이다 무슨 또 뭐 한 번 뭐 빌려주면 10년씩만 빌려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또 뭐 규제를 해가지고서 한 사람이 뭐 주택을 여러 채 가지면 안 된다 다 팔아라 어쩌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생긴 거예요. 똘똘한 한 채.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두 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냥 두 채 못 갖게 하니까 야 나 그럼 한 채만 가질래. 그럼 똘똘한 한 채. 야 그럼 한 채를 가지면 어디 가져야 될까. 강남에 산 거예요. 강남에만. 집을 강남에만 사기 시작한 거라고. 대구 사람도 대구에 집을 팔아갖고 강남에 집을 샀다고.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치솟기 시작한 거야. 또 서울 사람들뿐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 다 서울에 집을 사기 시작했다고. 진짜 돈 있는 놈은 강남으로 모여들고 약간 돈 있는 놈은 또 이 지금 마용성으로 몰려들고 또 조금 돈 없는 놈은 또 다른 데로 몰려들고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그래가지고 서울 집값과 수도권 집값을 그냥 폭등시킨 거야. 그러는 바람에 지방은 공동화가 되고 그야말로 상가는 텅텅 비고 그냥 서울의 일부 그 수도권에만 집값을 폭등시켜가지고 지금 뭐 집값 알잖아요. 100억이 넘었고 뭐 옛날에 10억 하던 게 지금 4, 50억씩 해. 전부 다 문재인이 이따위 짓을 했는데 내가 왜 문재인이 이따위 짓을 하느냐. 이 좌파들은 말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그때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거야. 100년 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박정희가 위대한 점은 박정희는 욕을 먹으면서도 100년 대계를 생각했잖아요. 박정희가 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임기를 더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뭐 저기 이재명에 가가지고 뭐 박정희가 뭐 나쁜 사람이지만 뭐 산업화 효과는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박정희를 얘기합니까? 그 입으로. 문재인 같은 놈이 어떻게 박정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박정희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지금 욕을 얻어먹어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청년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는데 이 좌파들은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펼 거라고. 벌써 주가를 5천 만들겠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주가를 5천 만들겠다니까 야 이재명이는 할지도 몰라. 아니 할 수는 있지. 무슨 방법을 쓰면 이 문재인이 한 것처럼 그냥 돈 풀면 돼. 그냥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은 금방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전부 다 말아먹는 거 아니야. 돈을 막 찍어낸다고. 독일은 말이죠. 2차 대전 때 그 후에 독일을 막 돈을 찍어내가지고 돈을 갖다가 한 리어커를 싣고 가도 비누 한 장을 못 사. 그래가지고 실제야 있었던 일이야. 돈으로 땔감을 썼어. 땔감을 가서 돈으로 사오는 게 아니라 땔감 값이 더 비싸니까 이 돈을 뗐다고 그냥 불에다가.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경제 공약을 한다, 뭐 금방 뭐 경제를 살리실 것처럼 하는데 이 좌파들은 말이죠. 굉장히 이 경제 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통계를 조작까지 했던 이 문재인을 본다면 근데 문재인은 혼자 한 거냐고 이게 좌파가 같이 한 거지. 그러면 통계 조작하는 걸 몰랐나? 아니 알았으면은 말이야 이걸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문재인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 정말로 올바른 지도자라면 문재인 통계 조작한 거 그거는 가공할 그런 범죄다라고 이재명을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통계 조작에 대해서 이 좌파들이 비난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를 갖다가 뭐 최저임금 또 어떻고 뭐 또 뭐 근로 시간이 또 어떻고 뭐 노동 시간이 어떻고 뭐 또 민주노총 눈치 봐가지고 또 뭐 노랑봉투법이 어떻고 또 뭐 그렇게 되면 기업은 위축되고 기업은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지금 막 땡기고 있는데 대기업 오라고 막 땡기고 있잖아. 그럼 전부 다 끌려가면 여기는 공동화되고 주가지수는 뭐 5천을 만들지 500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지금 또 현혹돼 가지고서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 그런데 이 우파 윤여준이라는 놈들 같다가 이석연이라는 놈들, 아이고 진짜 창피한 놈들이야. 한번 법제처장 했으면 됐지. 이석연 씨 거기 가가지고 뭘 또 헤쳐먹으려고 그 옆에 가가지고 얼쩡거리고, 윤여준 씨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뭘 거기 가서 또 얼쩡거리면서 뭐 이재명이가 어쩌고. 정말로 조상들 보기에 부끄럽고.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탄신일인데 세종대왕 제발 이 새끼들 좀 세종대왕께서 굽어 살피시고 좀 청소 좀 해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